예, 위원장님 안녕하세요. 뉴스윙 김태윤입니다. 현재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저 다름 아니라 최근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 이제 좀 안철수 위원장이 좀 패싱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공동정부가 시작 전부터 삐걱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대통령실 인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님께서 좀 인선을 추천하실 생각이 있는지, 그리고 공동정부가 삐걱거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시작이 여기 인수위원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시작됐을 때 함께 논의하면서 인수위원회를 꾸렸습니다.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주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추천한 분들입니다. 그리고 제가 추천한 분들 중에서 제가 성함만 알고 한 번도 못 만나봤던 분들이 더 많습니다. 제 인사 스타일이 원래 그렇거든요. 원래 그 업계의 평판을 들으면 그 업계에서 어떤 분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능력이 있는 분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저는 다행히 IT 일도 했고 의사로서의 일도 했고 그리고 벤처 일도 했고 대학 교수로서의 일도 했고 정치인으로서의 일도 했기 때문에 어떤 업계에서 그 사람이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사람 평판은 제가 금방 할 수 있습니다. 객관적인 평가를. 그래서 아마도 그런 사람들을 인선했기 때문에 이 인수위원들 선정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좋게 봐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. 이제 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사실 그 언론에서 기대하신 바와는 좀 달랐죠.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존중을 했었던 것이 그 조각과 개각은 다르지 않습니까? 조각은 처음 그 캐비넷을 구성하는 일이고 개각은 도중에 이제 사람들을 바꾸는 일입니다. 소폭도 있고 뭐 대폭도 있고 하겠습니다만, 그런데 처음에는 당선인께서 나름대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시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. 그러면 그 뜻을 존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꼭 뭐 제가 추천한 사람을 뭐 인선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뭐 크게 이의를 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. 물론 저도 사실은 추천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우선 의향을 물어보거든요. 그럼 또 그 사람 나름대로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또 실망할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제가 죄송한 마음도 말씀드리고, 그러면서도 제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일만 할 수는 없어서 하루 정도를 제가 일을 하지를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. 그건 사실은 제가 추천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.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기왕에 이렇게 인선을 하셨으니까 저는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. 처음부터 그 당선인과 단일화 이야기를 했을 때 했던 것은 그겁니다. 어떤 사람 뭐라고 부를까요? 어떤 개라고 부를까요? 어떤 개가 몇 명, 어떤 개가 몇 명,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. 오히려 서로 추천해서 함께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중에서 최선의 사람을 뽑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, 정말 그 21세기식의 공동정부 아니겠는가,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
안녕하세요. YTN 어민주 기자입니다. 앞으로 남은 인선 과정에서 안철수 위원장님께서 추천한 인사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만큼 위원장님께서도 추천을 하실 건지 아니면 추천을 할 경우에 어떤 부분을 좀 주력해서 추천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당연히 추천해야지요.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인재의 기준이 저는 항상 네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도덕성, 그 다음이 전문성, 그 다음이 개혁성입니다. 그리고 리더십입니다. 보통 정부가 개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면 100일, 길어도 1년이라고 합니다. 나머지는 개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. 그러면 사실은 첫 번째 장관은 전문성과 개혁성은 다릅니다. 그건 아마 아실 겁니다. 전문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사람을 뽑아야 그 정부는 개혁이 가능합니다. 저 나름대로의 기준은 그렇습니다.